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궁금한 것이라도 정성껏 회원 생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니 오늘은 문자로 보내왔네요.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원래 33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결혼을 생각하려면 뭔가 걸린다고 합니다.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철학관에 궁합을 보러 가니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겉궁합, 속궁합을 맞는 짝을 찾으면 편하다고 듣고 왔습니다. 겉궁합과 속궁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둘 다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그렇죠. 겉궁합과 속궁합. 겉궁합과 속궁합이 뭐냐면 옛날에는 남녀가 쉽게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정해준 대로 부모가 이제 양가 사주를 보고 그래 좋으면 좋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궁합을 맞춰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과거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겉궁합 속궁합을 따져서 이제 결혼시키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겉궁합과 속궁합을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랍니다. 이제 그것부터 설명하기 전에 겉궁합과 속궁합은 이제 사주를 보거든요.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주가 좋아가지고 이제 만약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함을 보내잖아요. 함을 보낼 때 이제 사주 단자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주 단자. 사주 단자는 뭐냐면 정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궁합 이 사주 단자를 보고 옛날에는 그렇다. 사주 단자만 받아도 결혼을 안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 못하고 남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시댁에 가서 수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주 단자를 받아보면 아무리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이제 남자의 사주를 보고 딸 사주하고 맞춰본 거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주 단자를 보내는 사주 단자가 뭐냐면 이 남자의 사주를 적어서 붉은 보자기나 이제 보내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사주 단자를 합니다. 그게 항아리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붉은 보자기에 담아서 보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겉궁합과 속궁합을 과거에는 어떻게 따져봤냐면 생년월일을 따져봤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사주가 있잖아요. 사주는 말하는 생년월시거든요. 생년월일시다. 맞아요.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다 하면 요 하나의 기둥을 주라 얘기하는데 기둥주자. 근데 올해만 얘기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그렇죠? 갑진년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년을 얘가 그때 갑진년인데 월, 일, 시도 각각 이렇게 여기 정간이라는데 정간과 요 지간이 있거든요. 정간은 이제 가볼병정, 무기경신, 임계고 지간은 이제 자축인묘, 진사운미, 신유술래 12개인데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 생년, 월, 일시 중에 1에 나오는 요거 정간 1에 나오는 정간을 사주에 볼 땐 요거는 본인을 봅니다. 본인
그러니까 요거는 천간이라 한다면 밑에를 지간이라 하는 지간. 그래서 위에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태어난 일이 만약에 오늘 태어났다 라고 보면 오늘 일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같이 갑진이다 라고 한다면 갑이 기본적으로 저거든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인데 생년 월일은 있고 월시를 따질 때 생년은 태어난 연도는 일반적으로 조상을 의미합니다. 조상을 의미하고 그다음 월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부모와 이 형제 관계를 의미하고요. 요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말하고. 요거는 신은 자기의 그 후손, 즉 자식을 말하거든요. 자식. 이게 요렇게 따져봤을 때 갑을 기준으로 태어난 천간을 기준으로 이제 조상과의 관계가 어떻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떻고 그렇게 보고 요것도 요 유천간뿐만 아니라 지지는 그 나이 배우자를 의미하거든요. 배우자. 그래서 음양오행을 따질 때 생년과 월 요 관계를 남자와 여자 간에 비교를 해서 합이 잘 맞으면 그 궁합이 맞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1하고 C를 따져봤을 때 상대방과 나를 따져볼 때 합이 잘 들었으면 속궁합이 잘 맞다.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속궁합이 안 좋아도 겉궁합이 좋으면 헤어지지 않냐고, 겉궁합이 안 좋고 속궁합만 좋으면 그건 또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궁합과 속궁합이 상당히 좋다. 또 좋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뭐 이게 맞나 맞냐가 따졌을 때 이런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화토금수라고 목화토금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목과 금수 나올 때 목은 이제 갑과 을이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견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거는 서로 상생관계라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목이다. 그런데 일간 기준으로, 그런데 상대 여자가 만약에 목이다. 그럼 어떻게? 나는 남자인데 상대 여자가 만약에 흙이라면 목과 흙은 목과 요 흙, 토는 서로 삼각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나무가 크려면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남자가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행동이니까 궁합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속궁합이다. 보는데 속궁합이 잘 안 맞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겉궁합과 속궁합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서로 상생관계에 있으면 궁합이 좋고 아니면 안 좋다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궁합을 오면 봐주는 거는 이렇게 겉궁합, 속궁합이 따져서 봐드리지만 또 하나 저는 뭐를 봐주냐면 아까 말한 대로 생년월시에 따라 생년월일시에 따라 다 글자가 따지면 8자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8자마다 다 음양오행이 있고 또 상대 여자도 상대방도 또 8자 있는데 우리가 오행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만 있고 다른 게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만약 물이 있으면 상당하게 흥하고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궁합을 본다면 이와 같이 극궁합과 속궁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거를 내한테는 없는 걸 상대방이 있다든지 상대방이 없는 것이 내한테 있다든지 그러면 서로 합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현재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면 윤 대통령한테는 없는데 영분이한테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이 잘 맞아서 어떤 큰 산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봅니다. 진짜 극궁합 속 그렇게 구별하고 과거는 근데 현재는 어떻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명오행이 과거 거라 해가지고 만약 무시를 한다면 현대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극궁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외모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외모도 볼 수 있고, 그다음 학력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학력, 그다음 재산 등도 되겠죠, 그렇죠? 외모, 학력, 재산은 저는 양가 부모가 잘 맞아야 된다. 외모나 학력, 재산인데 이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력만 따지면 나는 지금 대학원 나오는데 상대방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30% 이상 차이 나잖아, 그렇죠? 30% 이내에는 차이 나는 것은 극복이 가능한데 이상 차이 나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력, 외모, 재산 등등 보는데, 근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학력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학력이 높다, 남자가. 그러면 여자 쪽에서 학력이 딸리더라도 재산이 더 많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대학원 나왔는데 여자 쪽에서는 중학교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재산이 여자 쪽에 수십억 가지 재산이고 남자 쪽에는 그 재산이 없다. 그럼 서로 맞춰보면 이 30%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이내에.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궁합이 맞는 거고. 속궁합은 이제 뭐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궁합은 서로 말을 섞어보면 되겠죠, 말을. 지금 대화가 됐냐, 안 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상대는 자꾸 바다로 가자라든지 말이 소통이 잘 되면 속궁합이 잘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궁합이 아무리 이렇게 맞다 하더라도 말을 섞어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죠? 더 유식한 말을 한다면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부 여당이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보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다 진보의 이미지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속궁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리 말 그대로 우리가 속궁합이 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 사유 중에 성적인 개념 서로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개념을 따지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말을 서로 섞어봐가지고 서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적으로 복합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여자는 성적으로 활발하는데 남자는 성적 부족하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대화로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적으로는 이와 같이 외모, 학력, 재산을 극궁합이라면 속궁합은 말을 섞어봐가지고 서로가 대화가 되고 통하면 그거는 속궁합이 맞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 합쳐서 두 개 다 합이 들어오면 결혼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도 안 되는 경우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두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생년월일을 따져봤을 때 그 속궁합, 즉
요 일하고 시하고 따져봤을 때 서로 상급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의 사주가 태어날 생일이 잘 모른다면 같이 말을 섞어 보면 대충 아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판단하면 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가 가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속궁합과 극궁합이 잘 맞아서 혼인을 시키는 게 세상에 이제 별 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씨앗, 우리가 떡잎부터 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은 뭐 에서 마늘이나 뭐 종자 같은 거 보면 좋은 종자는 이듬해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관하고 안 좋은 거는 이제 먹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속궁합과 극궁합이 두 사람이 잘 맞다는 뜻은 좋은 씨앗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별 탈 없이 잘 크듯이, 물론 저 좋은 씨앗이 아니라도 나중에 거름 주고 물 주고 뭐 여러 가지 약 주고 그러면 살아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극궁합, 속궁합이 안 줘도 두 사람이 얼마만큼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것이 있다면, 노력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뭐 궁합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